봅시다. 오늘 그 타이틀 다루는 거 보셨죠? 여기 없는 타이틀도 또는 뭐 필요한 타이틀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 나오는 그 도구들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음량적인 측면에서 써놓은 것이 있고, 눈이 헷갈릴까봐 여기 한자하고 섞어놓은 거 일부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예. 자, 음량하고, 음량 오행 개념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음량 오행 개념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에 주로 많이 쓰느냐. 그 박스 있죠. 항상 이제, 팔자 해석을 할 때 이제 직독직해가 되려고 하면, 직독직해. 이렇게 바로 뭐 보는 순간에 바로 해석에 들어가는 방식이 결국 이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표처럼 어떤 그 도구나 항목을 항상 이제 먼저 머릿속에 전제를 해두고 머릿속에 전제를 해두고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적인 측면에서 그 음량이나 오행, 육친, 무자, 좌표, 남녀, 간지, 격용, 그 다음 지상간, 기타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다음 그 뒷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보통 사주에서 일반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신살인데, 신살 중에서도 청간끼리의 그 신살, 그 다음 청간지지의 신살, 지지지지의 신살, 지지지지 신살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조건부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어떤 뭐 청간지지 관계하고 또 상관없이 뭐 어떤 조건이 부여됐을 때 그 적용되는 건 신살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부모덕이다 이런 부모덕을 볼 때 음량에서는 어떤 측면을 취해오느냐,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는 어떤 측면을 취해오느냐, 육신적으로 어떤 또 쓰이지 않는 논리들은 테마에 필요 없는 논리들은 빨리빨리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표를 머릿속에 한번 잘 한번 그려놔 보세요. 이렇게 직독직해가 가능하려면 바로 여기 있는 툴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팔자를 봤을 때, 이 팔자를 보는 어떤 측면이 우리 지난 다른 반에서도 우리 수업을 했었지만 일단 음량적인 측면에서 이건 뭐냐면 보여지는 것을 그걸 갖다가 분석하려 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니, 본다라고 관찰할 때 관하고 찰하고 좀 개념이 좀 차이 나죠. 관이 좀 다가가는 개념이라면 찰은 이렇게 와지는 개념인데, 이 다가올 때의 말 그대로 필터가 되는 것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도구 측면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죠.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훈련은 이제 쭉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왔던 것들이고요.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세요. 위에 큰 타이틀에 포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그 주제, 원하는 주제를 먼저 설정해 두고 그 주제에 필요한 논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오던 방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고 도구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팔자 분석을 위한 어떤 필터로서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팔자를 볼 때 이제 우리가 관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어떤 팔자를 보고 어떤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때 첫째 음량은, 둘째 오행은, 그죠? 셋째 육치는, 넷째 없는 놈은, 그죠? 그 다음에 좌표상의 배열은, 그 다음에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다르게 쓰는 왜곡이죠, 그죠? 왜곡. 그 다음에 간지 구성 정보, 간지 구성을 자나 축이나 인이나 이런 어떤 글자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 청간적으로 가벌병정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격용법이죠, 그죠? 격용도 꼭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면은 부모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격용이라고 하는 것의 논리를 많이 가져와요. 격용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격용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선과 채택할 수 없는 선 이런 것까지 파생해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팔자를 관찰할 때는 격용적 관점에서는 이 팔자는 어떠하냐. 그러면 격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합격, 그럼 합격의 정도는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그 격용설에 의해서 그 관찰되는 것들을 툴로 그 격용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장간. 그래서 지장간의 어떤 측면에서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한 거짓말장애가 되려면, 거짓말장애는 이상한데, 우리가 그 음양, 오행 이런 것은 워낙 보통 한눈에 보통 또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것들이지만, 이런 지장간 이런 게 가장 말똥이에요, 말똥. 그죠? 근데 이걸 잘 이렇게, 이 분석을 위한 툴로 땡겨 쓰기 시작하면은 가장 좋은 툴이, 직독직해를 위한 가장 좋은 툴이 지장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2초 이상 안 걸리는 방법은 딴 게 없다. 보는 순간에 바로 답 나와요, 원래. 2초도 많이 적어준 거죠, 시간을. 똑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요 사실은 1초 안에 끝내는 거는 전부 다 지장간. 이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따로, 지난 시간에 다른 그 수업 시간에 기회 못 따가리가 않도록 사실은 강조를 해놓고, 근데 훈련이 이제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써먹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팔자를 그 관찰하는 수순이라든지 어떤 수단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위에죠. 가로로 쭉 나열된 것들을 쭉 점검하면 이것으로 하는 사이에 벌써 그 사람의 그 운명적인 특성이 거의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뭘 갖고 거짓말을 이제 떠들지 이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 떠든다는 게 뭐냐? 거짓말 떠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점을 묻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궁금해하는 부분의 주제와 그 다음에 뭐까지도 갖고 있느냐, 답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상담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에요. 선생님, 시험에 붙겠습니까? 자기는 벌써 합격 써놓고 있는 거라. 자기가 원하는 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우리 조절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로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결국 이제 하나하나 음량적인 측면에서 취해오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주 쓰이는 툴들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주제를 정해놓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보면 그 항목에 가면은 그 총론이라고 했죠, 그죠?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자가 그냥 늘어진 팔자냐, 고달픈 팔자냐, 이런 것을 봐나갔을 때 음양적으로는 어떤 측면을 취해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논리의 중요성이나 적용 어떤 양식 이런 걸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이거하고 똑같겠죠. 방금 설명한 내용과 음양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래서 음양적인 측면에서 주로 많이 취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건 앞으로도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항목에도 공통이더만은 일단 제일 큰 게 뭐냐면 대음양이 조후다 이거죠. 조후. 그래서 조후적인 측면에서 허물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떤 팔자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보라는 거죠. 이게 대음양이 되거든요. 큰 음양. 대음양에서. 그래서 조후가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팔자를 볼 때 점수로 치면 우리가 풀로 100점 만점이다. 100점 만점이면 적어도 한 20점에서 30점은 삭감하고 해석의 어떤 틀을 전부 다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후적인 측면에서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지어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건축물이든 뭐 활동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 활동의 영역 속에서
아주 그 힘든 환경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조후가 기울여서 좋은 건 뭐예요? 아예 그냥 산중에서 수행을 한다, 이거 수행. 산중 수행을 할 때는 뭐예요? 오히려, 무슨 소리도 잠잠해야 돼요. 새 소리도, 조후에 의해서 얼어가지고 좀 조용한 게 좋다. 추우면은 뭐예요? 새 소리도 커요, 작아요? 새 소리도 크게 안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산중 수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조후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시고,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봄날이다. 봄날은 무슨 날이냐? 조후적으로 덥고 추움이 적당히 잘 조절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후적인 총론적인 측면에서 팔자가 좋겠다 안 좋겠다 할 때 접근하는 데서 음양이라는 도구는 주로 어떤 측면에서 조후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인 측면은 그 뒤에 있는 육칭이나 무자라는 그대로 맞물려 있죠. 육칭이나 무자론에서. 자, 그래서 오행 측면에서 대체로 중화적인 어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있고 대부분 다 팔자들의 오행적으로 하나 둘씩 빠져 있죠. 하나 둘씩 빠져 있는데 빠져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중화적인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관찰하는 차원에서 팔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파생되는 것이 거기 보면 이제 음양하고 오행이 믹스된 게 결국 육치죠, 그죠? 그래서 육친적인 측면에서 어떤 글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것, 그 다음에 적은 것, 적다, 양적으로죠, 그죠?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봅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대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대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미 뭐냐면 조후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음양적 측면이라면 이게 좀 더 작은 구성물이 되겠죠. 이 작은 구성물이 뭐냐면 춥고 덥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게 또 돌산이다, 돌산. 여기서 돌로 된 산에서 결국 내가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다면 이 돌산과는 좋으나 싫으나 동거하에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뭘 통해서요? 돌산에 가서 해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간다 이러면 돌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돌로 된 산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계곡이 있다면 계곡 있는 사람은 계곡 옆에 가서 문제 해결의 양식을 결국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것을 팔자를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바꿀 수 없는 인자로서 먼저 설정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간단하게는 오행적인 측면이겠죠. 이렇게 오행적으로 토가 많다. 그럼 이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접수를 해가지고 해석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먼저 깔아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인 측면에 무엇을요? 음양적인 측면을 가하여 우리가 육치는 뭐예요? 관계의 명칭이죠, 그죠? 관계의 명칭. 그래서 관계의 명칭에 따라서 무엇을요? 다하냐, 소하냐, 적으냐,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 해석의 형식을 취해온다 이거예요. 그럼 육친적으로 많은 것. 그렇게 이게 관계의 명칭이 결국은 소위 육친이라는 거죠, 그죠? 많고 적음. 항상 이 수순을 지키면 돼요. 이 수순을 지켜서 어떤 팔자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많다 적다. 그래서 많은 것도 뭐라고요? 육친적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 바꿀 수 없는 인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죠? 종격이라고 하는 거죠. 종격. 격용해서 종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많아서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관이 많으면은 뭐 무슨 격? 종살. 예. 그 다음에 재가 많으면 종재인데 결국은 뭐냐면 천지 만물이 결국은 어떤 삶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다 이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부득불한 거거든요. 부득불.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다는 말이 아니라 부득이 하여서 그것을 무시하고 대용할 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그걸 그대로 뭘 만든다고요. 해결 양식으로 방법으로 삼는다 또는 뭐 자기의 그 생활 환경으로 삼는다.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해석의 키는 뭐가 많군이라고 하는데 적은댔죠. 첫 번째 많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조우적으로 춥군, 덥군 나오죠, 그죠? 춥군, 덥군, 많군. 그 다음에 적군이 나오죠, 그죠? 적군. 그 다음에 없군이 나오죠, 없군. 그게 없군이 뭐예요? 무자로.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는 제한.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음량적인 측면에서 오행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오행의 조합을 통한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는 제한. 보통 이 안에서요 직업적인 어떤 틀이나 형식까지 대부분 기본적으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 관이 없군 이러면요. 관이 없군. 그래서 그 조직성이 허결하다. 조직성 허결하다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조직 사회에서 관리자 발전 이룩하는 것이 수월하지 못하다, 그죠? 못하다. 그 다음에 재가 없군. 그럼 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이 없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키는 양식을 일반적으로 현금 재산이나 그 다음에 시장의 그 융통 또는 유통 이런 어떤 활동력으로서 결국 활동 무대를 삼기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돈은 누구나 다 벌어들이려고 하고 이건 뭐냐면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재관 그것은 제2의 생명이에요. 제2의 생명. 그러니까 인생에서 큰 음량은 뭐냐? 재관이 돼요. 재관. 그 다음에 소위 뭐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뭐 용신이나 희신 개념으로까지 우리가 확장한다면 이 세상 용신은 재관이다. 단지 재관의 존재 양식이 이제 어떠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니까 결국은 일호일흡, 일호일흡의 어떤 대상이 결국은 재관이거든요. 내가 마시고 뱉는 것의 모든 대상이 바로 이 재관이다. 그래서 관이 없으면 관이 존재하는 양식이 또 따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대체로 관이 약하는 것 제한성을 많이 받고 재가 없는 것은 뭐예요? 양식, 존재 양식에서의 제한성을 많이 받는다. 아시겠죠? 그걸 먼저 설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을 무엇로 취하지? 무엇로 묶어두지?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건너뛰고 가보면 뭐 격용에서 보면은 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필요 없다 했죠. 왕자만 써야 돼. 왕자 또는 왕자가 헷갈리면 다자, 그죠? 다자는 육격이다, 이거 육격. 이 말이랑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죠? 많군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절대로 뭐예요? 이 팔자에 배제되지 않는, 즉 간섭자로서 작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 달에서 취하는 일반적인 격용설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수단을 무엇을요? 재의 존재 양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관의 존재 양식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왜곡된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자, 그래서 무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팔자를 어떻게 해요? 제한되는 어떤 분야나 쉽게 이룰 수 있는 분야, 또 무시할 수 없는 분야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 다음에 이제 뭐 있죠? 좌표죠,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직독직해를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축군, 많군, 적군, 업군, 어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전부 사투리 아니죠, 전부 다. 그럼 어디에. 그죠?
어디에. 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느냐.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이 있느냐.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죠. 있을 것이 있을 자리에 있다. 참 쉬운 말을 그죠. 참 어렵게 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있었다. 이걸 어느 날 여러분이 득도하듯이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결국 뭐냐면 세상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생명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나 필요하거나 한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이 어디에 있음으로써 거기에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온돌식 보일러에서 우리가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했을 때 아궁이가 어디에 있어요? 아궁이가 1번 여기 2번 3번 어디에서 1, 2, 3 요새는 이제 이게 뭐냐면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기름 보일러 이런 방식에서 여기서 하지만 옛날 온돌식 방식에서는 밑에 있어야 성질이 뭐예요? 더운 기운이 위로 들리려는 성질 때문에 전체를 덮일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가 어디에 있으면 소용없다. 뭐 지붕에 있다든지 창문 옆에 있다든지 이것은 많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팔자에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없는 것에 준하는 것 기억나시죠? 없는 것에 준하는 게 있다.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가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바로 있을 자리에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자리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있을 자리에 그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한 왜곡을 보면은 이 무자하고 같이 연결선상에서 사실은 해석의 많은 틀이 벌써 여기에서 벌써 드러나 버려요. 해석에서. 그래서 있어도 꽝이다. 이거 있어도 꽝이다. 있어도 꽝이다. 그 다음에 하나만 그 자리에 있어도, 그죠? 이게 아궁이가 여기에만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풍은 심하지만 구들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다, 안 하다? 따뜻하다. 그러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한 개라도 제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이 뭐냐면 유용의 세계예요, 유용. 그죠?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야 돼요, 유용. 그 쓸모 있음이 결국은, 이제 삶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방은 뭐 어떻게 해요? 따뜻하다 이러면 뭘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구들장에 제대로 안 붙은 집에 사람들을 와서 여기서 재우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뭔가 하나만 놓여 있어도 이게 유용성이 발생하고 그것이 쓸모 있는 팔자가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무자 좌표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해결됐다. 그러면 남녀라고 하는 것이 저 정도 분석되고 난 뒤에 자 이제 이것이 뭐냐면 여학생이 써먹느냐 남학생이 써먹느냐 남자가 쓰느냐 여자가 쓰느냐 그죠? 그것도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추워서 주는 영향은 뭐예요? 남자가 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쓰죠. 그 다음 더워서 주는 영향 중에서 여자가 긍정적으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되면 남자가 더우면 뭐예요? 여기 있는 기운을 갖다 쓰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여인이 춥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더디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그 쓰는 패턴에서 똑같이 뭐 오행적인 측면이나 음양적 측면이나 육신적 측면에서 있을 거 없을 거. 그 다음에 제자리에 이렇게.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저게 왜 제자리에 안 놓여있지가 되는 거죠. 제자리에 안 놓여있는 이제 이것이 뒷날의 그 어떤 유년에 의한 변화 가능성. 이렇게 운에 의해서 예를 들어 떨어져 있다 칩시다. 어떤 글자가.
기유가 예를 들어서 뭐 범인자를 이렇게 멀리 두고 있다. 자, 이런 어떤 간지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자, 여자 팔자에서 뭐냐면 식상도 있고 뭐 또 있어요. 관도, 물론 관이 공망이지만, 관이 있는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둘 다 유용, 쓸모있게 뭐 쓰지 못하고 있다가 뭐가 발생하니까? 운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절자가 뭐 오행적으로 어떻게 돼요? 식상의 기운을 오행적으로 소통시키면서 어떻게 범인자의 합을 이루어서 저 두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던 것을 소통되게 하는 거죠, 그죠? 저럴 때 시집을 간다, 이거,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유년의 해석에 관한 근거가 이제 저기서부터 서서히 발생되는 거죠. 이게 어느 해가 오면 결혼운이 열려지겠느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서로 지금 쓸 수 없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통시켜주는 시기가 오면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해석의 수단이 저 안에 벌써 발생해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이죠, 그죠? 정보가 닭이 많으냐, 원숭이가 많으냐, 쥐가 많으냐, 뭐 이런 그 글자 자체가 가지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어떤 환경, 활동 무대, 그 다음에 동작이나 행위의 속성, 이런 것이 더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사실 팔자 분석의 약 7, 80%가 다 돼요. 제일 먼저 부여되는 어떤 그 조건에 의한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격용적인 측면에서 팔자가 격용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채택해 볼 만한 건 총론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일단 성격의 여부예요. 성격 여부. 이 성격 여부가 뭐냐면 뒷날에는 뭐에 많이 적용되느냐면 보면은 그 학습, 학문은 이런 거 있죠. 학습, 학문. 글 공부 이럴 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편제나 정제는 그래도 좀 항만이 좀 비교적 적다 보는데 편제 같은 경우는 원래 항마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항마는 약간씩은 있지만 성격하에 있다. 격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인생살이에 있어서 말 그대로 유자격이다. 유자격. 그래서 이 자체로 유자격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엇을 통해서 글 공부를 통해서 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자격의 어떤 인자로서 자기 직업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글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프로페셔널로서 자기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격이 된 성격 외에 박격이죠, 그죠? 박격이 됐을 때는 박격의 정도로 보라는 거죠. 박격의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툴들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됐느냐, 심하냐, 약하냐. 이것을 그 단계별로 어느 정도 쪼개다 보면 총론적으로 이 팔자가 살아가면서 무엇을요? 삶의 방법론이나 수단을 복수로 취할 것이다. 직업 전변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박격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사주 해석을 구체성을 부여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격용서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걸 사실을 해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다 해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추나추동이 보여요. 그냥 박격의 정도가 극심하다.
또 가장 약하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아주 분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도로 튀어나오면 이게 도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용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 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라 하는 거죠. 이게. 적용설은 자신 있다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성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간주하고 이 간주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거의 간섭받지 않는 그 격들 있죠. 그런 격들은 정말로 100명에 하나 정도죠. 100명에. 합격 아닌 놈이 없다니까.